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록 손실 좀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결국은 큰 부자로 가는 그런 강력한 침몰하지 못하는 그런 배를 선택을 해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 12조 손실, 정말 엄청난 금액을 손실을 입혔죠. 자, 아케고스 창업주 빌황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손실을 일으킨 게 무려 12조입니다. 자, 엄청나죠. 저희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정말로 이 레버러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석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아주 큰 이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그러고 다시 정석 투자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몇몇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끝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한탕 해 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으로 이제 제대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에 투자했을 때 큰 돈을 버는 그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을 빠르게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또 욕구, 그리고 성공을 몇 번 해보면은 돈을 오히려 거기서 더 늘려버리죠. 그래서 다시 금방 돈 벌겠는데 이렇게 도전하다가 박살 나버리죠. 그러고 퇴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빚만 잔뜩 지고 퇴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반드시 되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다, 반드시 되는 투자죠.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거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증명을 해내고 있는, 그리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음 관리만 잘 하면 되죠. 자, 지금 좀 힘든 시기 좀 지나고 있지만 전고 좀 들고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지금 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파노라마처럼 훤히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다 그래서, 또 외부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이거 레버리지 써가지고 한탕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황 사기 혐의로 피소, 12조 손실을 냈죠. 그러고 이제 무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한 2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이 빌황, 자, 이 사람이죠.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지난해 국제금융회사에 무려 12조 원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12조. 말이 12조지. 이거 정말로 정말로 큰 돈이죠. 자, 한국계 미국인 펀드 매니저 빌황이 미국 검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국제금융회사들의 12조 6천억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손실을 일으키게 되었냐. 이 사람이 손실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사기 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아케고스 창업주 황 전 대표와 패트릭 헬리건 전 최고 재무 담당자를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황 씨와 헬리건 전 CFA가
CFO가 아케고스 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고 공모를 했고 국제투자은행과 중개업체들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결과 나와봐야 되는데. 자,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년 동안에 이 황 전 대표의 자산은 1조 8천억에서 150억 달러 44조로 불어났다. 황 전 대표가 운영해온 아케고스는 패밀리 오피스 가족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이었는데 비공개 정보가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케고스 캐피탈은 파생 상품인 총수익 스왑 파생 상품이죠. 이런 파생 상품 잘못 건드리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집니다. 한 방에. 파생 상품인 총수익 스왑 그리고 차익 거래 계약 등을 통해서 실제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63조에 상당한 주식을 투자를 했죠. 자, 실제 보유 자산의 5배입니다. 레버리지를 5배를 썼다는 거죠. 5배. 정말로 간도 크죠. 63조. 조단이죠.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서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거래죠. 일정 배수를 차입해서 운용 규모를 확대를 해버리는 고위험 구조. CFD 역시 TRS 일종이고 TRS의 담보는 해당 주식이지만 CFD 담보는 증거금이다. TRS는 운용사가 거래 내역을 자기 명의로 드러내지 않아서 패밀리 오피스가 자주 활용하는 구조인데, 자, 빌황 역시 다수의 월가 대형은행과 TRS CFD 계약을 맺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외신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5배에서 8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은행들은 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레버리지가 20배에 달하는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검찰이 밝힌 아케고스의 주식 거래액은 202조 정도에 달했고 초대형 B2를 시행을 한 거죠. 초대형 B2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이 공매도 부분도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게 어쨌거나 공매도도 B2죠. B2. 신용도 B2입니다. 공매도도 B2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도 이 B2인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법을 관대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 이제 투자를 한 메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 뭐 파생 상품, 현물,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보면은, 바라보면은.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정말로 이 공매도 부분도 아주 정말 강력하게 법을 빠르게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아케고스의 자금을 빌려서 투자한 주식 가격이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서 투자한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마진콜이 발생을 해버렸죠. 워낙에 큰 돈을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끌어다가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외로 흘러가 버리니까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이 골드만삭스는 눈치를 딱 채고 대형 블랙딜로 일단 처분해서 손실을 최소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 블랙딜 여파로 주가는 더 폭락하면서 더 큰 손실을 입어버렸죠. 그래서 아케고스에 차입해준 국제금융사 중 CS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7조나 손실을 봤죠. 모건 스탠리가 1조 손실, 노무라 UBS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지금 증거금을 다시 갖다 넣어야 되는데 갖다 넣을 돈이 없죠. 돈을 갖다가 무슨 조 단위로 이렇게 투자하는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왕창 써버린 상태니까 다시 조달할 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끝장이 나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석.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러고 이제 조급증이 생기고 손실을 보면은 그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또 조급증이 다시 또 따라오고 그래서 또 빚을 내고 아니면 아주 이 도박과 비슷한 이런
급등락이 엄청나게 큰 고위험 고수익, 개인들 입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의 눈이 돌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그냥 순삭이 돼 버립니다. 그런 투자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정석 투자를 하는,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투자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게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단어 자체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길면 길수록 수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죠. 근데 아파트 샀다가 단기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투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크게 보면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근간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평가가 되는 게 주식시장의 근간이죠. 그 근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간중간에 왜곡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이 왜곡이 되었다가도 그 기업이 가치를 그만큼 성장시키면 주가는 그 가치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서 움직이는, 반드시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석 투자를 한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레버러지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할 수 있으면 조금 하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손을 잘못해 버리면 크면 클수록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서 상당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